동물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 제14조 제10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물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또 동물대표자 또는 입주대표의 임원이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대표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대표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중에서 동물대표자나 임원의 해임 방법, 어떻게 해임을 시켜야 되느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물대표자 또는 입주대표의 임원 선출할 때 그 절차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복잡했죠? 오늘 이 해임 방법도 그 절차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상기시켜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대표자나 임원, 동물대표자나 입주대표의 임원을 처음에 선출할 때는 선출해서 이제 임기 시작해서 쭉 활동하다가 이제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해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해임하는 경우. 요거는 해임은 자, 임기 내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여기처럼 해임 방법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해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선출을 할 때도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또 자격 충족 요건이죠. 거주 3개월 이상 그런 충족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이렇게 선출 방법에 따라서 우리 법령에 정해진 선출 방법에 따라서 각 동별로 선출된다 그랬죠. 또 임원이 또 선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대표자나 임원은 임기 내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사유는 관리규약에 정한 사유입니다. 사유로 인해서 해임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해임을 시킬 때도 처음에 선출했을 때의 입주자 등이 선택한 것처럼 해임할 때도 입주자 등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임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누가 외부인이 아니면 개인이 너 나가라, 그만해라, 법령 위반했으니까 너 나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선출은 누가 했다고요? 입주자 등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임도 입주자 등이 똑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임 방법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법 제14조 10항에 따라서 해임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정했는데, 그 정한 내용이 어디냐면은 영제 13조에 나와요. 제 사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법 제14조 10항, 여기 있는 10항이네요. 따라서 동별대표자 및 입주대표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유가 법령에서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법령에서는 정하지 않겠다.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임의로 정해서 운영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을 하면 되겠다는 거죠.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그래서 각 호는 1호와 2호인데, 첫 번째는 동별대표자를 해임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입주대표의 임원을 해임하는 방법입니다. 그 임원 중에서도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로 대부분 선출되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고, 이사는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로 선출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또 읽어볼게요. 자, 동별대표자 해임 방법은 어떠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 등의 과반수가 투표해라. 또 투표한 자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해임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 내용이죠. 우리가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때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복수로 후보가 나왔을 때입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나왔을 때입니까? 예, 단독으로 나왔을 때죠. 만약에 복수로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된 과반수로 투표하고, 또 복수로 만약에 2인 이상이 나왔다면요, 그 중에 최다 득표자가 선출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단수죠, 단수. 단수일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된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해당 선거구가 100세대다.
그러면 투표는 몇 명 이상? 51명 이상 과반수 투표이죠. 그럼 투표한 51명 중에서 찬성을 몇 표 이상? 26표 이상을 얻어야, 여기에 과반수 얻어야 뭐가 된다고요? 해임이 된다 그랬죠. 해임. 자, 동물대표자를 선출할 때 단독으로 나왔을 때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해임할 때는요, 해임할 때도 혼자 해임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왔을 때 선출했던 그 방법, 해임할 때 방법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입주대표의 임원의 해임 방법은 어떠하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강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을 하면 되겠다. 강목은 회장과 감사를 묶고 다음 이사를 별도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가목 회장 및 감사는 어떻게 해임할 거냐.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하면 되겠다는 거죠. 여기에 원칙. 그죠? 다만 제12조 제2항 1호 라목 방가로 2, 방가로 2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 방가로 2에 따라 입주대표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기구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해임을 하면 되겠다 이거죠. 해임하면 되겠다. 자, 아까 동별대표자 해임할 때 우리는 자, 단독 후보일 때와 똑같다. 단독 후보로 선출할 때와 똑같이 해임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원도 마찬가지예요. 임원도 마찬가지. 이것도 자, 단독으로 했을 때 똑같이 해주면 된다. 왜? 회장이 복수로 회장이 있지는 않잖아요. 단독으로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단독 후보일 경우 똑같이 해주면 된다. 자,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우리가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국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일단은 투표를 해줘야 돼. 예를 들면은 우리는 1000세대다. 1000세대. 그럼 투표는 몇 명 해야 돼요? 10분의 1이니까 100세대 이상이 뭐 한다고요? 투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세대 이상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투표했다. 그러면은 51표 이상이 뭐 한다고요? 찬성을 해줘야 뭐 한다고요? 자, 해임이 되겠다 이거죠. 해임이 되겠다. 해임이 된다 이거죠.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한다. 전체 입주자가 1000세대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100세대다. 100세대에서 과반수가 찬성한다. 그러면 51명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해임이 되겠다는 얘기죠. 다만 단서에서 제12조 2항 제1호 라목 2, 또 같은 항 제2호 라목 2,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간선제를 의미해요. 자, 간선제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에 관리규약으로 우리는 직선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간선제로 하겠습니다. 라고 정했을 경우. 다시 한번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규약으로 정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표의 구성 과반수로 해임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500세대 미만이 아니고 만약에 500세대 이상이다. 그럼 해당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전체 입주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해임이 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직선제로 하는 게 원칙인데 간선제로 만약에 해임을 시키고 싶으면 5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 또 관리규약에 간선제로 우리는 해임시키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이사는 어떻습니까?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하겠다. 이것도 자, 간선제로 해임하는 방법. 자, 이사 같은 경우는 직선제가 아예 없어요. 이사 선출할 때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로 선출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동별대표자와 임원의 해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선출할 때 동별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할 때 단독 후보로 나왔을 때 방법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선출했을 때 그 방법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해임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